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3척에 전복돼 탑승자 8명 중 2명은 구조했지만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계속된 집중호우에 댐방류가 계속돼 수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탄강의 지류가 넘친 철원 지역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계속된 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물폭탄에 농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영서 남부 지역 농가 상황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22회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정동초등학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관람객을 4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엿새째 영서 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한강 수계댐들이 수문을 열고 방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6일 오전 춘천 의암호에서 행정선을 비롯한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자 8명 중 2명이 구조되고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아직까지도 5명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암댐에서 선박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한 건 6일 오전 11시 30분쯤입니다. 엿새째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의암호 주변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가려고 해 이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작업에는 춘천시청 환경선과 경찰선, 민간 고무보트 등 3척이 투입됐고 공무원과 경찰, 작업자 등 8명이 나눠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업 도중 선박들이 부딪혀 전복되고 집중호우로 수위 조절을 위해 방류 중이던 높이 14m의 의암댐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 하류로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1명은 극적으로 탈출했고 실종됐던 7명 중 1명도 사고 지점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60대 이모 씨가 의암댐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남이섬 선착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나머지 5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비가 그침과 동시에 7대의 헬기와 드론 2대, 8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춘천시 남면 경강고 인근에 긴급 구조 통제단을 설치하고 실종된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강원 소방과 경기 소방은 경강대교를 기준으로 남이섬과 청평댐 순으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1팀과 2팀으로 구분을 해서 강천대교와 현위치 또 현위치에서 같은 방향으로 수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고 현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구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신속한 수색과 수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습니다. 날씨나 저게 좋으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신속하게 구조를 하되 구조대원 안전을 잘 챙겨서 하시죠. 문제는 집중호우에 불어난 물과 수위 조절을 위해 댐 방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엿새째 이어진 집중호우에 소양감댐도 3년 만에 방류를 하고 의암댐도 초당 10,000톤가량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면서 수색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서 북부 지역에 최대 7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댐 방류가 계속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도 이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행정당국의 안전조치 부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홍수 예보가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치를 취해달라고 다 각 부서별로 협의를 다 했던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업체 측에서 본다라고 하면 유실이 되게 되면 많은 손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16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한탄강에 지류가 넘친 철원 지역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계속된 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도 큰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냉장고부터 집안 가구까지 가재도구들이 길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집안은 흘러든 토사와 흙탕물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찻길과 인도는 모두 뻘받치고 공공시설에도 물이 들어차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한탄강의 지류하천 범람으로 완전히 침수됐던 철원의 한 마을 모습입니다.
일단 침수됐던 물이 빠지면서 주민들은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말 그대로 임시 복구일 뿐입니다. 철원군이 지난 5일 오후 주민 대피령을 내렸던 마을은 동송읍 이길리와 갈마읍 정현리, 김화읍 생창리 등 모두 4곳입니다. 주민들은 갑자기 물이 차기 시작했고 불과 30분 만에 마을이 완전 침수됐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합니다. 전화만 하고 손도 따리고 뭐 그냥 빨리 나와라 하고서 나갔어요. 챙길 것도 못 챙기고. 챙기지 못 챙기니까. 방재당국의 빠른 대처로 그나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200여 채와 농경지 수십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로 인해 철원에서만 395세대, 주민 740여 명이 인근 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물이 다 빠진 침수마을의 상황은 그야말로 쑥대밭입니다. 남은 가지도구와 옷가지를 씻어보지만 얼마나 쓸 수 있을지 한숨만 나옵니다. 계속되는 비에 장비와 인력이 피해 예방에 집중되면서 본격적인 복구는 엄두도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비에 벌써 2번 이상 침수됐던 마을도 있어 주민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작고 두 번째는 여기까지 집 방까지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더 찼어요. 어제 여기가 물이 여기 찼잖아 여기. 벌써 일주일째 계속되는 비에 피해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계속되는 물폭탄에 농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을 한순간에 잃은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는데요. 닷새 동안 4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진 영월 등 영서 남부 지역 상황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김선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네, 제가 있는 이곳은 영월군 남면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이 사과나무 500그루를 재배하는 곳으로 원래는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천이 범람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에 휩쓸려온 작풀과 쓰레기들이 사과나무를 덮친 상황입니다. 또 곳곳에는 뿌리가 뽑힌 나무들이 나뒹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쏟아진 물폭탄에 농가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뿌리를 드러낸 채 맥없이 쓰러져 버린 나무를 보며 농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수확 준비에 한창이었는데 결국 올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이 토교 1, 2지역이 확장 공사가 안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정이. 그 사과나무는 원래 잘만 심어놓으면 20년 동안 수확하는데 20년 농사가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수확철에 맞은 고추밭은 흙탕물에 잠겨버렸고 배추나 콩 등 다른 농작물도 침수돼 잘 자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참 깨고 고추고 뭐 아주 다 뿌리조차 뽑아가고 하나도 없어요. 뭐 오리고 닭이고 다 떠나가서 어디로 가는지 찾지도 못하고 다 죽고 뭐. 며칠째 이어지는 집중호우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축구장 370여 개 면적에 달하는 도내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정부는 농가 피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 피해가 더욱 커지면서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이번 장맛비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7시까지 도 전역에서 이재민 105명이 발생했고 650세대 1,200명가량이 일시적으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민 대부분은 엿새 동안 750mm가 내린 철원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또 토사 유입 등으로 태백선과 영동선 철도 운행이 중단됐고 원주 등 영서 4개 지역에서 산사태 28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호시에는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실내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은 자제하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골을 점검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마시고 홍수가 예상되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이나 저장 식수도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기상예보를 보며 산사태 주의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산지 근처 주택은 배수로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에서는 등산이나 캠핑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마을 회관이나 학교 등 산지와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는 저속 운전하고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합니다. 지금까지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 역대급 장마에 강원도 곳곳에서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가 하면 이 산사태로 집이 부서지거나 도로가 유실되는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승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홍 기자, 비가 현재까지 얼마나 내린 겁니까? 네, 우선 지난 31일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요. 철원 장흥이 무려 759mm입니다. 네. 춘천 신북과 화천 상서의 누적 강수량은 각각 576.3mm와 548.5mm 기록했고요. 향로봉 572, 원주 신림 366.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강원도의 기록적 수준의 물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네, 이어서 도 전체의 피해 상황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재민 또한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좀 보면요. 이번 장맛비로 6일 오전까지 도 전역에서 모두 이재민 105명이 발생했고 650세대 1,200명가량이 일시적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네. 특히 엿새 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750mm가 넘는 비가 온 철원 지역에서만 395세대, 주민 74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영서 북부 지역에 특히 좀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강원도 내에 인명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2일 새벽에 이제 횡성에서 산사태로 주택을 덮치면서 갇혀있던 80대 노인과 손녀가 2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었고요. 춘천 남산면에서 실종됐던 차가 이틀 만인 지난 5일에 홍천에서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차 주인인 50살 최 씨는 차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예. 또 지난 5일에 홍천 내면 율전리에서는 67살 주민 권 씨가 실종돼서 경찰이 6일 오후 3시 지금 현재까지 실종 작업,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또 다른 피해들이 또 잇따랐다고요? 그렇습니다. 토사 유입 등으로 우선 태백선의 제천 동해 구간 그리고 영동선 철도 동해 영주 구간의 운행이 중단돼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또 고성군 현내면의 명파리 국도 7호선과 철원군 이길리 지방도가 침수돼서 6일 오후 3시까지 지금 계속해서 통행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또 6일에 춘천 의암댐에서 경찰정과 행정선 등 세 척이 전복되면서 수문 아래로 추락하고 하류로 휩쓸리는 사고도 이제 발생했었죠. 네. 사고 보트에 모두 8명이 승선해 있었었는데 오후 3시 기준으로 2명이 구조가 됐고 1명은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 나머지 5명이 실종
실종 상태인데요.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좀 빨리 좋은 구조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어떤 피해들이 집계됐습니까? 네, 산사태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소방대책본부는 원주 등 영서 4개 지역에서 산사태 28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생한 면적은 모두 28,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축구장 3개가 넘는 크기입니다. 또 철원과 홍천 등 도내 10개 지역에서 54건의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요. 또 지난 5일 저녁 8시 30분에는 춘천 의암댐에 물이 넘쳐서 인근에 있는 요양원이 침수되면서 16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 전역에서 침수 피해로 모두 25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네, 상황이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비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비는 6일 저녁부터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 했다가 7일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내린 비로 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산사태 등에 특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하천 수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 만큼 위험 지역 출입이나 야외 활동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홍승현 기자와 현재 피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양군이 지난해 11월 3일 기사문항에 자초됐던 준설선의 인양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좌초된 준설선은 지난해 해군기지 확장 공사 준설을 위해 해상 이동 중 높은 파도로 기사문항 북방파제 인근에 멈춰서면서 어선 주요 출입항 항로를 막았었습니다. 하지만 준설선 임차업체와 선사 간 이견으로 인양이 지연되면서 어업인들의 피해도 늘어갔습니다. 양양군은 강도 높은 행정조치에 나선 결과 지난 6월 30일 업체 간 인양 합의를 이끌어냈고 8월 내에 인양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오는 9일부터 개최됩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모두 24편의 개성 넘치는 독립영화들이 상영되는데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에서 열리는 영화제인 만큼 호응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마는 내가 아주 어릴 때 이혼하셨다. 나는 올해 34살이 되었고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가 35살.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꾸 나를 혼자 키우게 되었을 때의 엄마를 상상하게 된다. 호랑이띠 엄마와 소띠 딸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작품 호랑이와 소. 일본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딸을 만나러 간 할머니와 마중 나온 일본인 손녀와의 이야기를 잔잔하면서 덤덤하게 그려낸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작품성이 돋보이는 독립영화들이 강릉 정동진을 찾습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정동진 독립영화제. 장편과 단편 20여 편이 넘는 개성 넘치는 독립영화들이 7일부터 9일까지 이곳 정동초등학교에서 상영됩니다. 올해 작품 공모에는 전국에서 장편 46편, 단편 979편 등 1000편이 넘는 작품들이 접수돼 역대 최대 출품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선정된 작품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작품도 여럿 있습니다. 게임을 개발한 회사마저 방치하고 있는 게임을 아직도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내 언니 전지현과 나도 눈여겨볼 만한 여러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로나19 대응책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최대 1,500명의 관객이 찾았지만 올해는 입장객을 4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가운데 400석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그런 걱정들을 좀 안 해도 될 정도로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관객들이 안전하게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을 즐길 수 있도록. 영화제 개막식 사유로는 배우 이상희 씨와 우지연 씨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1999년 시작된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국내 최초의 야외 상영영화제로 여름 휴가철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금요일은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기상 입추인데요.
금요일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고 산사태 등 침수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